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출연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 가셨던 이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만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노하우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께서 또 가지고 나오시는 내용들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굉장히 또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필살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새 정부 맞이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좀 앞으로도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저는 좀 이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2차 전지용 그 NCM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MLCC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2형 필름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지금 약간 그 2차 전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지만 네.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2025년 이후로 이제 내연기관 생산량을 줄이고 2035년이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차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심장과 같은 배터리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중국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아연 같은 이런 그 고사양의 배터리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고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네. 분명히 이 기업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내 포트에서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고요. 마찬가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외인과 기관이 선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자, 개인이 사들이기 시작을 했을 때 이미 기관과 외인은 선취를 하고 있다. 그 물량을 덜어내고 수익을 챙겨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익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관이 선취하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요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 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 기업이 또 양극활 물질에 들어가는 이 원자재들을 직접 생산해내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량 요즘 그 뭐 전쟁 관련 그다음 중국의 뭐 도시 봉쇄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공급량이라든가 공급 차단이 된다거나 물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ML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전류를 고르게 흐르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의 대부분 반도체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반도체의 전류가 고르게 흐르지 않으면 부품의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LCC 또한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반도체 부품 중에 하나라는 거,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이 기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주가가 아주 지금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저희 필살기로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종 NCM 양극활 물질도 생산을 하고 있고 1분기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실적 관련해서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들은 역시나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들어가기 좋을 만한 자리에 있다 라고 하셨으니까 혹시나 이 종목 궁금하시고 또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률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도 또 진입을 언제 하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혼자 진입을 하셨다가 혹여나 좀 물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셔서 같이 좀 진입을 하시고 같이 또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러한 진입 타점 같이 또 얻어 가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필살기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힌트를 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하셔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필살기 준비가 돼 있으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종목도 네. 좀 2차 전지 관련 장비와 소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해내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요것만 들어도 종목에 대해서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업인지 바로 알아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이 수산화 리튬 관련해가지고 공장 및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해서 51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그런 기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그 안에 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전해질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전자석 탈철기를 국내 유일하게 제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술은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는 이 전자석 탈철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기업은 같이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면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놓여 있고요. 2차 전지가 며칠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선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제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저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필살기 내용 또 전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전 세계 유일하게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이러한 종목들 신호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좀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잘 간다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좀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이러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정리를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히든 종목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두 가지 종목 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지용 NCM 이제 양극활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역시나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실적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수급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셨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담아내는 종목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지금 딱 들어가기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한번 기억을 해두셨다가 혹시 종목명을 아셔도 언제 진입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또 관련해서는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장비와 소재 관련해서 전 세계 유일의 이제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공장과 이제 설비에 이제 51억 원 가량의 또 투자가 또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역시나 지금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시광 필살기 코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저희가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섹터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어떤 또 히든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게 나와 있는지요. 네, 게임 섹터 있네요. 게임 섹터. 아까도 저희 플레이위도 한번 살펴봤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게임주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회입니다. 네, 기회라고 보세요? 진짜 기회입니다. 오, 네. 지금 게임 섹터들 많게는 60%, 맞아요. 기본 50% 이미 조정받았습니다. 맞아요. 저가 매수 기회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히든 종목이 아니겠죠. 그중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자, 근데 네. 이제 게임 섹터인데 지금 중국 게임 규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중국 게임 규제가 안 풀렸어요. 안 풀렸는데 야, 지금 당장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불안해요. 근데 최근에 순환매가 돌아왔고 네네. 순환매 돌아오면서 게임 규제는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주식 사이클 현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중국 규제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들어가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왜 게임 섹터 갖고 왔냐면 네. 지금 이 종목 자체는 3분기 실적까지 볼 종목이에요. 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주식은 뭐다? 기대감도 있어야 되지만 실적이 그냥 붙어야 돼요. 이 기대감이 올라간 종목도 실적 안 붙으면요, 이건 그냥 급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다?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초단타를 하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저 지금 화장실에서 매수했어요, 매도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요번에는 이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장기적으로 봐도 네. 이런 중장기 포트를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뒷받침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게임 회사 중에서 여러 가지 게임도 있겠지만 네. 제가 그냥 게임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게임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있겠지만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마무스메라는 우마무스메. 게임. 네네. 혹시 아시나요? 저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을 게임? 안 해서 모르는데 아마 남자분들 지금 PD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유명하다 그러시네요. 엄청 유명합니다. 오.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출시가 됐어요. 일본에 출시가 되면서 1위, 역대 계속 1위를 찍었었고 그다음에 매출도 1위를 찍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그 다운 받았을 때 다운로드 네네. 수가 4위인가 3위인가 오, 그랬었어요. 정말요? 전 세계적으로. 와. 일본은 그냥 당연히 1위고. 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했다? 당장 달려갔다. 비행기 타고. 어. 달려가면서 어떻게 했다? 이제 제휴를 맺고 한국어 버전으로 원래적으로 따지면 22년도 초에 출시하는 게 맞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 출시가 굉장히 늦어졌고요.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이게 VPN을 돌려갖고 우회를 돌려갖고 일본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 정말요? 게임이 그 정도로 너무 재밌나? 재밌어서. 그 정도로 재밌군요. 네, 그 정도로 재밌었어. 근데 이 게임의 오. 특징이 뭐냐면 우마무스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경마 게임입니다. 아, 경마 게임이에요? 근데 뭐야 경마 게임이 어떻게 1위를 찍어?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 있겠는데 정도로 재밌나? 네, 이 경마의 그 말이 네네. 미소녀입니다. 아, 미소녀.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음. 이 미소녀 게임이고 네네. 캐릭이 엄청 귀여워요. 우리가 그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보내잖아요. 네네네. 이 이모티콘이 뜬 게 왜 떴어요? 단순히 귀여워서? 재밌어서? 뭐 어떤 거죠? 귀여워서? 캐릭터가 귀엽고 귀여워서, 네. 막 소리도 나고 그죠, 신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어. 이 지금 경마 게임이지만 이 경마 게임에서 이 말이 사람이지만 이 미소녀라는 거죠. 내가 이 경마에서 이 미소녀를 키워서 옷도 입히면 뭐 예를 들어서 더 잘 달릴 거고 뭐를 또 뭐 장착을 하면 더 잘 잘 달릴 거고. 달리고. 근데 이 장착을 할 때 과연 공짜일까요? 돈은 당연히 내고 하겠죠. 그렇죠. 무조건 모바일 어. 게임은 네. 돈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럼 이 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건 뭐죠?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니까. 이어진다. 네. 그럼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분기 실적을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에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했어요. 5월 달에 사전 등록을 했고요. 사전 등록이 100만 명을 100만 돌파했어요. 명. 사전 등록했었을 때. 어. 그래서 아직 정식 출시는 다음 달 지금 5월 말이기 때문에 6월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월에 바로 출시하자마자 실적이 바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 2분기, 3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3분기 실적이 제 기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자, 많네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올라가죠. 그쵸. 하지만 6월 달에 일단 출시가 되면은 이 기대감이 한번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지금 게임 관련주는 뭐다? 너무 많이 조정이 받았으니까. 조정을 굉장히 받았다.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을 대로 받았고 네. 이런 다른 게임 다 필요 없어요. 이 게임 하나만 보셔도 돼요. 기존에도 매출이 우상향 됐었던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우마무스메라는 이 게임 하나로도 충분하게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언제까지 보냐면 네. 11월 3분기 실적 끝날 때 11월까지. 11월까지. 자, 그러면 3분기면은 7, 8, 9잖아요. 네. 7, 8, 9. 자, 그럼 9월 달. 9월 달이면 실적이 언제까지 되냐면 1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늦게 해봐야 11월 15일. 그러니까 11월까지만 지켜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어닝 그러게요. 서프라이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어차피 잠정이에요. 네네. 예상치긴 하지만 매출액이 지금 3분기 실적이 가장 높아요. 자, 2분기 실적은 3,790억입니다. 자, 네. 근데 3분기 실적은 얼마죠? 4,400억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2분기 같은 경우는 920억, 3분기 같은 경우는 1,120억입니다. 단기 순이익 또한 800억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충분하게 상회할 수 있다, 상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해요. 초단타를 매일매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매일매일 못 따라 이러신 분들을 위한 종목이에요. 네. 제가 초단타 못하는 게 아니라 전 초단타만 합니다. 오늘 사서 무조건 오늘 팔아요. 근데 이건 뭐다? 시청자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을 위한 종목이다. 그리고 충분하게 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차트 보시면 볼게요. 기존에 1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6만 원이에요. 와, 그럼 거의 50%? 그러네요. 절반 가까이 떨어졌네요. 이미 50% 빠진 종목입니다. 빠진 종목인데, 자, 그거 아셔야 돼요. 이미 실적으로 접근했고요. 최근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온 게
지금 게임주가 조금씩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여름 정도 되면요. 게임주들이 순환매가 한번 올 때가 됐습니다. 사이클로 따진다면 여름 정도쯤에 될 때가 됐고 이미 많이 눌렸고 저가면서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도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한테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네. 이 좀 괜찮다 맞아요, 사세요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금 이거 목표가는 어차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는요 이런 거 있죠. 아니 그러면 지금 방송 보고 나서 나 이 종목 뭔지 알 것 같아. 사도 돼요? 사세요. 사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도 타이밍. 그쵸. 매수요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언제 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매도해서 수익 나갖고 뭐 5% 10% 드실 수도 있겠지만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5% 10%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네. 5%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 11월까지 보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을 봅니다. 근데 그 이상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그렇겠죠. 정확하게 타점을 제시해드리지 그리고 지속적인 브리핑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종목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하나만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우회를 하시더라도? 아 저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 게임을 한 건 아니고 제 아시는 주위에 아시는 정말로 분? 친한 동생인데 네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 네. 해도 되나? 게임에 굉장히 네.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진 않아요. 즐기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게임들은 뭐 네네. 리니지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라 그냥 즐기려고 즐기는 내가 1등 할 거야. 이 게임에서 내가 무조건 1등 할 거야. 갖고 게임을 정말 즐기시는군요. 예, 그런 데인데 네네. 이 게임에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전 게임에 다른 게임에다 돈을 버는 게임에는 진짜 즐기기 위한 게임에서 500을 현질을 한 거예요. 현질을 했는데 그렇게 게임 중독인 친구가 이 네. 게임을 해봤는데 괜찮다 그러던가요? 괜찮은 게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너무 재밌대요. 빨리 그러는구나. 한국에 출시했으면 좋겠대요. 오. 그래서 그 친구 하나 말만 들은 게 아닙니다. 주위에 이 게임을 하는 그 주위 사람들이나 네. 다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우회하면서 그 정도. 한국에 빨리 출시했으면 좋겠다. 네. 왜 100만 명이 사전 등록을 했을까요? 그러네요. 진짜 네. 궁금한. 어떤지 한번 나오면은 바로 하실 건가요? 저도 당연히 해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막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주제가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1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해보고. 저도 당연히 나오면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우마무스메라고 게임을 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종목명을 아셔도 중요한 거는 언제 진입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진입 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톡방에서만 신호가 오로지 나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등록 이제 수가 100만 명을 또 달성을 했고 이제 6월 달에 또 정식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또 11월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도 저 방송 전에 저한테 이제 앵커님 이 종목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사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 지금 QR코드 읽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톡방에서만 저희가 신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읽고 들어오신 다음에 신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톡방에 들어오시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또 일단 2부 순서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시청자 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는 제가 매주 나왔었잖아요. 네. 저 이제 오늘 나왔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노란톡 계속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고 오늘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런 2차 전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로봇도 제3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 이러한 돈 주고도 어디 가서 못 듣는 강의들 톡방에서는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톡방에서만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당연히 있지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요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일부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세적 조정장이 시작이 됐다. 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데뷔를 일단 하고요? 깔고 그럴 그럴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깔고 상상은 하고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지금 우리나라 반등은 진짜 이 방한 이벤트가 강력해요. 근데 이 이슈가 길게 갈 이슈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니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살 거야? 아니잖아요. 네. 딱 이틀 있다 갑니다. 이틀 있다 가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이 기대감으로 지금 형성이 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조정장 맞아요. 들어갔어요 이미. 조정이 들어갔을 거면 사실 더 와야 돼. 반등하려면 더 빠져야 돼. 그리고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이제 있는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기라성 같은 월가의 중심가에 있는 이 투자 회사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 이제 맞아요. 시작이다. 부터 해서 투자 심리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이제 그 헤지 펀드라고 아시나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려워요. 계속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 네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금 모집은 알겠죠. 네네. 근데 이제 상호펀드와 헤지펀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네. 상호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적인 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막 그런 얘기 있었죠. 원전이었나 그 SMR 소형 원자로 모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대규모 대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한 얼마 정도의 자금 펀드를 모았다. 뭐 네네. SK가 무슨 18조 하고 뭐 삼성이 240조 넣고 이런 식으로 출처가 공개된 펀드는 공적인 펀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예요. 근데 네. 사모 펀드는 출처를 몰라요. 그러니까 202호 옆집 순이, 203호 옆집 도리, 우리 아래층 아는 언니, 위층 아는 오빠 이렇게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투자하는 게 상호펀드예요. 네네. 네, 공개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나 어떤 회사를 M&A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투자 주체가 상호펀드이자 헤지펀드랑 되게 비슷한데 헤지펀드는 상호펀드보다 더 공격적인 자금입니다. 돈이 되면 다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달러가 지금 달러를 사야 돼. 이게 달러를 지금 만약에 어떤 신흥 국가에서 달러를 빼버리면 굉장히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헤지펀드가 돈이 되면 그걸 하는 집단이에요. 그 헤지펀드들이 지금 어디다가 베팅을 했냐? S&P 하락에. 미국 증시의 하락에 굉장히 많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 대세적 조정장에 수익 내는 방법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 큰 메이저 자본들이 그 하락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증시가 빠져야 돈을 벌게 돼요. 증시가 올라가려고 해도 돈을 퍼 부어서라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근데 지금 시장에 호재가 어디 있어. 악재밖에 없어요. 사실 푸틴 형님이 갑자기 다음날 진짜 이 전쟁 언제 끝나는 거야 열받네. 핵 버튼 누를까 말까라는 기사 하나만 떠도 전 세계 증시 또 대폭락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갑자기 푸틴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언급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뭐 계속 유럽에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나 나토 가입할래 눈치 보면서 이러고 이제 뭐 터키가 이런 애들이 그거 좀 가만히 있지 요 정도만 사인을 하는 거지. 미국은 어떻죠? 가입해. 와 들어와. 정상적이야 문제 없어. 뭐 좀 느리겠지만 충분히 가입할 수 있어. 이러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더 부채질하는 겁니다. 전쟁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격화될 수밖에 없는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누가? 바이든이. 왜? 자기네들은 지금 이 전쟁으로 수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 그래서 이 지금 위기는 누군가한테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전쟁을 해결하려는 명분만 줄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움직임이 정말 미미할 겁니다.
지금 땡겼을 때 많이 땡겨놔야죠. 지금 셰일가스 이렇게 비싸게 팔 때가 또 언제가 있겠어. 또는 지금 이렇게 나토 가입을 받으면서 자기네들 힘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또 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 지금 위기잖아요. 네네. 대하락 추세라고 내가 보여줬잖아요. 우리 코스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각도가 더 가파라요. 미국 증시는 완전히 절벽 수준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은 이미 더 전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왜? 지금 거기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 지금 홍콩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하고 더 큰 폭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봉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 큰 추가적 낙폭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국가 둘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서 떠요? 그쵸, 그쵸. 안 돼. 그럼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아, 하락장이야. 오케이. 그럼 하락장에서 어떻게 수익 내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시간이 별로 네. 없으니까 빠르게 10분 동안 짧고 굵게 얘기할게요. 네.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자면요. 저는 보통 주식 50, 그다음에 파생상품 50 이렇게 좀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주식을 조금 비중을 더 높입니다. 하락장일 때는요. 주식의 비중을 확 낮춰요. 그게 바로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이 뭐냐면요. EFT도 있고요. 선물, 옵션 이런 식의 파생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EFT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산업군의 바스켓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2차 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LNF를 고를지 진짜 방금 얘기했던 뭐 일진 머티리얼즈 엔캠 뭘 고를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2차 전지 EFT 상품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골고루 투자한 셈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평균 가격 상승폭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게 ETF예요. 그러면 ETF는 상승장에 유리하겠죠. 네네. 종합 주가 지수가 오를 때 가치 흉품을 받는 게 ETF예요. 그리고 선물과 옵션은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 왜 역할 중에 한 명 나오잖아요. 선물에서 망했던. 그쵸, 네. 나오죠. 오징어 게임 저도 초반밖에 안 봤는데 오징어 맞아요. 게임에서 그 뭐 이제 회사 돈까지 막 맞아요. 빼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선물에서 안 나네요. 망해가지고 막 온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물 시장이 국내 선물 시장이 세계 1위였어요. 정말. 옛날에.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던 게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었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들고 있어도 누구나 매매를 참여할 수 있었고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돈 500 있는데 3,000 벌 수 있는 게 바로 선물과 옵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선물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냥 뭐 진짜 꼬꼬마들도 막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오다가 네네. 선의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금융당국이 증거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을 높여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너네 돈 없으면 선물하지 마. 그만큼 수익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인식을 못할 정도의 초보자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3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선물 하려면 너네 3천만 원 없으면 덤비지 마. 주식만 해. 이러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1위였던 우리 국내 선물 시장이 10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아주 급추락을 하다가 보세요. 모든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런 시장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거 심각한데 시장에 외인하고 기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진입 장벽을 다시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선물은 증거금률이 1,000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아무것도 모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종목 분석해달라고 뭔가 들어와서 혹시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요. 제 친구가 사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 게 많죠. 혹시 비중 얼마나 다 넣었는데요? 아니 친구가 사라고 했다고 본인 투자금을 다 넣었다고요? 이런 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돈 넣었는데 뭐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해야지.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대세적 조정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지금 파생 상품밖에 없어요. 왜? 주식은 시장이 올라야 돈을 벌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메커니즘이죠. 선물 옵션은 지금 하락할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지금 파생 상품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수익 나는 구간이 여기야. 하나 해서 지수가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몇백, 몇천이 벌어질 수 있는 이 무한 수익이 선물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무한 손실도 볼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모든 장점은 모든 단점과 같은 거죠. 하지만 이거 혼자 해요? 아니, 내가 가르쳐 주잖아.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 사실 이 선물에 대한 교육을 미디어 방송으로는 진행을 했었어요. 선물에 대한 개념부터 어떻게 하면 이게 왜 그래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제 교육을 했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개념은 잡았어요. 아, 이래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구나. 왜냐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꼬박꼬박 수익 낼 수 있어요. 하락장이니까. 상승장일 때 우리 주식으로 돈 벌면 되지. 그렇죠. 비가 오면 차마 밑에 피해가라고. 지금 하락장인데 굳이 무리해서 저가 매수에 기회를 합치고 지금 종목을 잡는 게 말이 돼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그렇죠. 이게 조정이 끝일까 과연? 아니, 지금 매수 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아니죠. 하락장이든 뭐든 그러면 상승장 기다릴 때까지 손가락 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선물의 개념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올라야지만 수익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이 상하방을 같이 갈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혹시 네. 제철 음식 중에 여름 제철 음식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여름 제철 음식이요? 냉면? 냉면. 음. 아, 냉면 좀 약한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니까 여름 제철 뭐 저는 약간 낙지. 이게 네. 선물 개념 설명할 때 우리 미디어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낙지, 민어, 막 참외, 그쵸, 수박 이런 그쵸, 거 그쵸. 얘기했었어요. 네네. 어떤 거? 수박 저는 그런 아, 거. 수박. 응. 오케이. 수박이랑 선물 상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선물 상품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밀, 그래서 옥수수, 뭐 우리 아, 그 그쵸, 그쵸. 지수에도 많죠. 있어요. 코스피 이게 국내 선물이니까 코스피 지수, 미국의 나스닥, 뭐 항생 그리고 또 이제 달러, 뭐 금, 은. 그쵸, 뭐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에도 당연히 걸고 오일에도 당연히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박이라는 선물 상품을 내가 매매를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태풍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이제 날씨도 막 이상하고 계속 뉴스에서 올해 태풍 정말 많을 거다 이래. 그러면 아 이게 농사가 망치면 수박이 비싸질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내가 매수 포지션으로 수박이라는 상품 하나를 진입을 해요. 네. 매수로 매수로. 진입을 해요. 실제로 올랐어. 그러면 수익. 주식하고 똑같죠, 그거는. 그쵸. 그죠? 네. 근데 반대로 네.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이 우리나라로 한 개도 안 지날 것 같아요. 이런 전망이 뉴스에서 막 나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풍작이겠네? 그러면 수박값이 작년에 2만 원 하던 게 굉장히 싸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나는 수박을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합니다. 싸질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실제로 한 달이 지나니까 진짜 작년에 2만 원 하던 수박이 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매도로 진입할 때 그때 수박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한 달 뒤에 만 원이야. 네네. 그러면 만 원이 내 수익인 거예요. 어. 네, 5천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15,000원이 내 수익인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져요. 네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선물과 옵션이다. 선물과 옵션의 차이는요. 만기 1차이예요. 왜냐면 주식은 우리가 사실 5년을 갖고 있어도 되고 10년을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쵸.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내가 마이너스 80%여도 팔아야 손실이죠. 그쵸, 그쵸. 보유 중이면 본전 기다리면서 보유하잖아요. 근데 선물과 옵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시점에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홀딩이 안 돼.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내줘야 되고 선물은 3달에 한 번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황 막 이런 거 볼 때 내마녀의 말이다. 그쵸, 그쵸. 무슨 뭐 옵션 만기일이라 선물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크다. 이게 뭐냐면 보내줘야 되니까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 선물 계약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주식도 피하고 약간 좀 관망세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장점을 가진 우리가 이게 선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알아야지. 선물, 옵션, ETF를 알고 주식을 하는 사람과 주식밖에 몰라.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아니죠.
선물 시장을 알아야 사실 우리 현물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지.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무기도 있구나.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장 때 ETF도 충분히 투자하고 선물 옵션 다 합니다. 그래야지 주식만 해서 주식만 하면 손가락 빨게 된다니까. 올라야지 팔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 무기가 있으면서 바꿔가면서 써야지 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요 정도 개념은 좀 잡고 가시길 바라면서 이 선물에 대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교육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미디어 방송 이제 무료로 오픈해서 계속 이해할 때까지 강의하니까 혹시 이런 게 조금 더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 역시 난 그래도 주식만 할래? 오케이. 주식으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지. 수익률표 보면 알잖아요. 그죠? 주식도 주식만 할래? 그러신 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종목 물어보세요. 계속 귀찮게 물고 늘어지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관심 섹터나 종목들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소 이야기 해주셨네요. 아까도 뭐 특징주로 잠깐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 또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내고 나온 종목도 있잖아요. 수소는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네. 필살기로 이제 먼저 수소 관련주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쵸. 새 정부 출범하고 국회 산자부 소위원회에서 이제 그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요 수소 개정안은 여당인 이제 민주당이 주력으로 힘을 써가지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힘 야당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쵸.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소 경제를 육성하고 수소 안전 관리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또 이제 그거에 이제 민주당에 이어받아서 네. 이런 건 이제 정치 이념하고 상관없는 환경, 그쵸. 그다음에 시장을 이제 확장을 해가고 시장을 이제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새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책에서 이어갈 수 있고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네. 관련주도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천연 가스 공급난 대란 때문에 가스값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고 또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지금 계속 육성하고 네네. 전기차, 수소차, 모빌리티, 도심항공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9,000조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갖다가 이제 새 정부도 이거 정책을 이어받아서 빨리 이제 선점하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 네. R&D 연구개발, 육성하는 지원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또 이제 앞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주는 단기적인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다 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소 관련주가 지금 최근에 와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또 관심 있게 관심용으로 담고 또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주를 갖다 유니크라든지 네.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JNK 히터 이렇게 이제 관련주를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 해가지고요. 자동차 업체도 많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종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두산 퓨얼셀이 상당히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산 계열이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네. 큰 기업이고 이런 자금 운영이라든지 재무 비율이 아주 튼튼하고 좋은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하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고 차트상 봐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도 괜찮지만은 두산 퓨얼셀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길 추천드리고 저도 이 종목을 갖다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수소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을 또 심도 있게 기술적하고
기본적 분석을 다 통해 가지고 그날 이슈가 또 연결될 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께 신호도 드려서 같이 수익을 좀 이어가는 그런 관련주로서 필살기로서 수소 관련주 먼저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 이제 신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는 종목 두산 퓨얼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포트에 넣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일단은 포트에 담아보시고 일단 진입하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또 같이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후에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필살기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보고 계시네요. 일단은 또 마스크 해제된 다음에 리오프닝도 또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는 어떤 거 보시나요, 정모님? 네네. 그 리오프닝주는 뭐 계속 그 전부터도 다 언급이 되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기대감 그런 부분에 다 이제 리오프닝에 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맞아요. 조정도 갖추고 이렇게 지금 진행해가는 과정인데요. 네. 제가 왜 오늘 리오프닝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본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코로나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비즈니스 사업적인 그런 거 외에는 원천적으로 이제 아예 외국인 입국을 막아버렸어요. 맞아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건 코로나 정책, 쇄국 정책을 쓰고 있다는 다른 나라의 비판 때문에 네. 이걸 갖다 푸는 지난 3월부터 이제 관광 외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도 일본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또 일본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 때 이제 못 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풀리면서 코로나 이제 쇄국 정책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제 풀리면서 앞으로 관광객 교류가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관련주가 이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일본 관광 빗장 이제 풀리면서 특히 항공 레저 쪽이 이제 어떠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관련주로 TA, 진에어, 제주항공 가져왔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항공이죠. 근데 가장 지금 앞으로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TA 항공이 일본 쪽하고 좀 관련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TA 항공을 갖다가 좀 관심 종목으로 더 좀 지켜보는 투자자 여러분도 좀 TA를 더 지켜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일본 부분이 이제 관광이 풀리면서 이제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관광객도 이제 이게 일본이 이제 관광이 풀린다는 거는 단순히 일본만 가는 게 아니죠. 연관성으로 이제 호환되고 관광객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갔다가 또 한국에 또 들렀다 다시 돌아가는 이런 네네. 순환 구조다 보니까 관광이 이게 관광도 이제 동맥경화처럼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일본이 이제 막히면은 이게 전반적인 관광 업체가 이제 막히는 서로에게 마이너스 현상이다 보니까요. 이제 일본이 풀리면서 요런 이제 레저 부분도 이제 일본 관광객도 들어오고 네. 중국 관광객도 또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레저 부분은 이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레저 부분으로서 여행사 쪽에서는 일본 관련해서 이제 하나투어가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일본 관광이 풀리게 되면은 하나투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여행사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관련주 리오프닝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말씀드린 항공에서는 티웨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진에어 제주항공도 같이 보는 거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주식왕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